블랙록이라는 기업이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7천조 원의 자산을 주무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던데 블랙록 CEO를 만난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그럼 이번에 좀 투자 유치한 게 있을까요? 뭐 실질적인 금액 얼마를 투자 유치했다라기보다는 MOU를 만들고 파트너십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블랙록이라는 곳은요 일개 자산 운용사가 아닙니다.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을 함께 주무르는 그야말로 큰손 중에 큰 손이고요.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만남을 가진 건데 운용하는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경 원이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수학할 때 나오는 수치인데. 맞습니다. 예, 그 실제로 뭐 주식 채권 다 운용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을 AI, 아시아의 AI 그 컨트롤 타워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AI 같은 경우에는 전기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력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까지 이야기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크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AI와 신재생 두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수장이 아주 뭐 굉장히 어떤 가까운 또 그런 협상을 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레리 핑크 회장 지금 말한 발언이 좀 나왔네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어떤 투자 방식이 될지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한다는 이제 하정우 AI 이제 수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합,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또 우리에게도 태양광 풍력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연합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뭐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여기에 블랙록과 함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AI라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신재생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이 가장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은 전라도죠. 이 호남인데 사용처는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태양광 풍력을 저기 수도권까지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뭐 송전탑 같은 거는 이 지자체들 반발과 함께 뭐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하려는 방법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서해안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여기에서 블랙록 정도의 자본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의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또 얼마 정도의 액수인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블랙록이 뭐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실행이 좀 있게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AI 관련 산업과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또 전망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거품론까지 나올 정도로 뭐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그 뒷부분에 있어서 뭐 ESS, 에너지 전자장치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전력 인프라라든가 쪽에서 얼만큼 탄력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큰데요. 아마 추가적인 또 보도라든가 어떤 소식들이 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레리 핑크 회장의 어떤 만남과 나온 보도 자료는 크게 어떤 하나의 이제 개괄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직후에 하나씩 액션 플랜이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뭐 상당 부분 단순히 주가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AI 전력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청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이번에 우리와 AI에 대한 MOU도 체결했지만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MOU도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 설비를 통합하는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협력하자라는 취지인데 이 대통령처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사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Climate change, no matter what happens, you're involved in that. If you don't get away from the green energy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And if you don't stop peopl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that you have nothing in common with,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재생에너지 사기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화석 연료, 앞서 그 회기도 선언한 바가 있는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물리거나 뭐 비자를 제한하거나 또 항만 수수료를 물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미국 행정부의 반재생 에너지 기조,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산업에다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방금 연설 장면도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구 온난화라는 거, 탄소가 배출돼서 그 탄소 때문에 뭐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이런 부분을 다 사기, 이 그린 스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도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희대의 사기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석유로 돌아가자. 이 좋은 이 연료인 석유가 있는데 왜 석유를 놔두고 비효율적인 태양광과 풍력을 쓰느냐라고 해서 태양광과 풍력은 그야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계속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이제 전력이 필요할 때는 원전을 갖다 쓰자. SMR과 석유 이렇게 두 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시절 때부터도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석유를 이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또 지금의 미국을 제외한 유럽 그리고 상당 국가들은 2050 탄소 중립을 일단 목표로 해놓고요. 앞서도 말했듯이 뭐 해운 쪽에서는 넷제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서도 탄소 탈탄소하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고 글로벌 탄소세를 매기자 그런 다음에 점점 탄소 덜 쓰고 태양광 풍력 신재생으로 가고 이제 그 일환이 또 전기차와 또 2차 전지 뭐 이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가다가 지금 이제 멈춤이 온 거예요.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뭐 길어야 4년이고 뭐 저러다 바뀌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지금 워낙 강경하게 이제 신재생을 막고 큰 물꼬를 화석 연료로 다시 틀어 버리려는 그런 모짐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2차 전지, 뭐 전기차 캐즘,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 주가도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더 투자해서 가야 돼? 아니면 잠깐 멈추고 있어서 눈치를 봐야 돼?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가고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신재생 원래대로 가고 탄소세도 가겠다. 다만 유럽은 여기에 원전은 이제 더한다라고 해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관련인데 중국과 인도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에서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 어려울 경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국내 정유업계 또 석유나 뭐 화학업종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 지금 이야기한 저 화면 속에 나오는 말이 조금은 이율 배반적인 건데요. 이제 러시아가 원유 강국이죠. 네. 상당 부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생산하는 저 원유를 쓰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블랙마켓에서는 암암리에 중국, 인도는 아주 싼 값에 저렴하게 러시아 원유 갖다 쓰고 있고요.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유럽은 러시아에 또 천연가스들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 러시아 원유 쓰지 마. 완전히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돼. 유럽 국가들에 한해서도 러시아산의 에너지들을 쓰지 마.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러시아산 원유를 쓰지 않고 중국이라든가 인도들이 기존에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석유 시장으로 돌아와서 쓰게 될 경우에는 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반값 유가 정책을 내가 어떻게든 유가는 반값으로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게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켠에서는 러시아 원유 쓰지 마라고 이제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 한국 이 정유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뭐 인도, 뭐 유럽 등이 다 러시아를 왕따시키고 러시아 원유랑 천연가스를 안 쓴다. 그러면은 유가, 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다시 물가를 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낙 좌충우돌하지만 저 발언만 또 놓고 보면 향후 오히려 저게 지켜질수록 유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예.